독실한 캐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허용을 지지하는 소신 때문에 미국 캐톨릭 지도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기세가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면서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팬데믹 종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들과 좀 신경전을 벌였다는 소식 저희가 네, 그렇죠.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캐톨릭 지도자들과 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죠.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캐톨릭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조 바이든 네. 대통령은 본인의 이제 소신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 네. 가톨릭 신자지만 낙태 허용을 뭐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카톨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 낙태, 어보이션에 대한 이제 관점의 차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유명한데 그런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그런 소신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상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그 카톨릭과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미국 카톨릭의 리더 그룹이죠. 미국 카톨릭 주교협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체 성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CNN 보도까지 나왔고요. 오늘도 뭐 보도 난 거 보면 계속 지금 그 카톨릭 그 주교협회 쪽에서는 강경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카톨릭은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성체 성사를 거부하는 그런 그 강경한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이미 들어갔다. 주교협회 쪽에서. 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참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참 큰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캐톨릭 신자인 건 틀림이 없으면은 평소에도 이 낙태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뭔가 관대한 그러한 입장을 보였었어요. 네.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네. 있는데요. 자신의 가톨릭 신앙과는 별개로 낙태권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소신을 보였는데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래됐고요. 20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그 부통령 그 토론이었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노렸을 때 그때 그 부통령 토론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그 소신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낙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 토론회 때도 문제가 됐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낙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인다. 내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로서는 받아들인다. 하지만 개신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종교로서 낙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가톨릭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톨릭의 어떤 그런 걸 강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낙태 허용 문제는 가톨릭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인과 공인의 입장을 자기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자기는 낙태를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또 다른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2012년에 분명하게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 뭐 낙태에 대해서는 종교 문제 외에도 여성들의 권리다.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점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나 또 보수주의자들은 태아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태아가 산모의 몸 안에 엄마의 몸 안에 들어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한데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온전히 태아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태아의 문제면서 동시에 여성의 문제다. 왜냐하면 태아를 배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여성에게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 본인이나 아마 남편이 되겠죠. 아니 임신하게 한든 파트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나 여성에게 그들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이를 임신해서 몸 안에 태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전혀 제3자인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이거 낙태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태아의 아버지 또 의사 이런 사람들도 낙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과 또 임신하게 만든 그 태아의 아버지 그리고 의사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사자들과 의사 사이에 할 수 있는 결정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는 그런 문제에 개입할 생각도 없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캐톨릭에서 이 성체 성수를 거부한다. 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톨릭 그 주교들이나 이 가톨릭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프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가톨릭은 굉장히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가톨릭의 독실한 신자로 모든 미국인에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낙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느냐. 너무 괘씸하다 당신이. 이게 이제 가톨릭의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 괘씸죄, 가톨릭의 소위 괘씸죄에 걸려서 지금 성체성사를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성체성사라는 것은 예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의 7대 성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 신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렇죠.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미사 중에 예수의 몸, 제병을 받아먹는 이 영성체, 가톨릭 신자에게는 축복이자 또 신성한 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성체 성사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또 굉장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지역의 한 가톨릭 교회로부터도 성체 성사를 거부당했는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구나 다 아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현직 대통령이 성체 성사를 거부당한다? 아, 이거는 굉장한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라 낙태에 대한 소신 때문에 가톨릭으로부터 성체 성사를 거부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 가톨릭 주교협회는 지금 봐서는 오늘까지 나오는 모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강행할 것 같아요. 성체 성사 안 해주는 쪽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글쎄 이거 완전히 가톨릭과 미국 현직 대통령의 충돌인데 이 과연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성체 성사가 보면은 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거를 못 해주겠다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거의 글쎄 뭐 파문까지는 아니지만 그 느낌상으로는 좀 파문에 가까운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의 리더들은 당신은 그럼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야라고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 문제에 가세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확산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나섰어요. 민주당의 네. 60여 명에 달하는 연방하원 의원들이 집단으로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60여 명, 정확히 59명, 59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서포트하면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과 맞서질 않죠. 지금 맞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하원 의원들이 나서서 대신 지금 싸워주고 있는 건데 성체 성사는 가톨릭의 성스러운 의식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그러면서 가톨릭의 핵심 의식을 이렇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가톨릭 주교들이 미국 가톨릭의 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연방하원 의원들이 비난하고 나섰고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국 가톨릭이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건 지금 이건 종교가 아니라 사실상 가톨릭 주교들이 정치적 행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낙태 허용에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종교의식을 무기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 59명의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들이 연명으로 이 성명서를 연명해서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미국 가톨릭의 정치적 행보는 즉각 중단돼야 되고 성체 성사를 무기화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 여름이 코로나19 팬데믹 운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WHO가 그 올 여름이
팬데믹의 최대 고비라고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는 쪽으로 갈런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런지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아마 결판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백신이 공급되면서 코로나19가 주춤하고 있죠. 네. 특히 백신이 많이 공급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애매합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낙관하기 어려워요. 영국도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그 전면 재개방 최종 4단계 재개방으로 가려던 계획을 한 달 지금 연기한 상태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다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재개방한 걸 지금 다시 뭐 되돌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했다가 다시 마스크 쓰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WHO는 백신이 나와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로 올바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그 WHO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래서 팬데믹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이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올 여름이 이제 뭐 사실상 여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름이 이제 한 8월 말까지 계속 갈 텐데요.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고비가 되는 시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바이러스를 잘 통제한다면 여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종식 쪽으로 팬데믹 종식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 반면에 이 여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 여름에 변이 바이러스가 기세를 올린다면 3차 대확산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또 뭐 이 셧다운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여름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대한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스 클룩의 WHO 유럽 담당국장이 그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언급했어요.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인도로 벗어나서 요즘은 굳이 인도 안 붙이고 전 세계에 확산돼서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고유한 지금 완전히 지배 바이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인도자 빼고 그냥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델타 변이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 리드 바이러스가 지금 됐기 때문에 올 여름에 특히 좀 위험하다. 더군다나 그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 때문에 마스크도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그런 그 지침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작년 여름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는데 올 여름에는 다 바닷가로 가고 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럴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지금 마스크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심지어 야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데도 요즘 보면 다 마스크 안 쓰고 다 다닥 그렇더라고요. 예, 붙어가지고 응원하고 뭐 이런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런지 이게 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WHO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난 주말에 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외출을 한번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식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기분이 그렇게 완전히 개방될 수 없다는 좀 마음속에는 좀 찝찝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아직 샴페인 터뜨리기 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아직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고 WHO가 다시 한번 간곡히 사람들에게 좀 당부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WHO뿐만 아니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WHO와 CDC 모두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 미국과 영국 모두 백신 접종이 급격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델타를 비롯한 각종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고, 영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젊은 층들,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스 클룩의 WHO 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접종률이 80%가 넘어야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건 또 특정 지역이건 그 지역의 80% 이상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미국도 60%가 안 돼요, 지금 아직도.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WHO가 규정한 걸 보면 인구의 30% 이상이 접종하면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60% 이상이 맞으면 바이러스로부터 실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80% 이상이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0%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CDC가 그렇게 이미 지침을 변경을 했고 연방 정부도 뭐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 여름을 우리가 잘 버텨서 그래서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정말 끝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우리가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너무 참 힘든 그런 또 기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번 여름에 좀 자제하면서 여행도 자제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